다 같이 하는 거지 뭐. 자, 이제부터 대답 안 하기 없기야. 네. 자, 이제 그런 거야. 그다음 they 그들은 할 때 이게 그들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애들은 없다 했어.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들이 누군지를 살려서 머릿속에 박으라 그랬어. 무언가를 쓰고자 할 때 어떠한 감정을 훅 마주해 한 그 사람들은 이거지. 그 위에 나왔던 그 사람들은 they write 그들은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in a language 언어로 씁니다. 어가 들어가면 아무거나 하나야. 어떠한 언어로 씁니다. 그리고 특정 짓지 않아서 무엇인지 몰라. 어떤 언어인지를 몰라. 중국어로 쓴다는 건지 일본어로 쓴다는 건지 귀여운 애기 말투로 쓴다는 건지 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어떤 언어로 쓴대.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니까 설명이 뒤에 나와. 어떤 언어로 그들을 쓰냐면 different from 다른 언어로 씁니다. 그럼 different from 뭐랑 다른데? 뭐랑 다르냐면 이거 the one they would use 그들이 썼을 것과 같은 거랑은 다른 언어로 씁니다야. 우리 공부하면서 뭘 했었냐면 대명사라는 걸 했었어. 여기도 most people을 they로 받았지. 이건 우리 인칭 대명사라고 배운 거야. 그런데 여기 language가 있지. 이런 단어를 또 똑같이 쓰기 싫을 때 우리는 대명사 뭘 쓰냐면 one이나 it 이런 걸 쓴단 말이야. it은 정말 그 물건 그대로 가리킬 때 it 이런 거. I love the pen. 뭐 나는 그거 너무 좋아했잖아. 근데 I lost it. 나 그거 잃어버렸잖아. 그럼 내가 잃어버린 건 뭐야? 바로 그것, 그 펜. 그래서 I have to buy a pen. 나 그래서 펜 하나 사야 되잖아. 이럴 때 펜 하나 사야 되지. 이때. 근데 이거랑 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살 거야. 그럼 이때 a pen 아니라 뭘 써도 돼? one 쓰는 거야. 같은 종류인데 그건 아닌 것. 느낌 있어요? 이럴 때. 그럼 이때 one은 뭘 받는 거겠어? a language. 언어라는 단어를 뭐가 빠졌지? A. 단어를 받는 거야. 이거랑 얘가 쓰려는 이 언어랑 똑같은 언어가 아니라 그냥 언어라는 단어만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당연히 뒤에서 설명해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럴 것 같은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라이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보여요? They would use. 그들이 썼을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라이팅을 합니다. 언제 써? 만약 그들이 친구에게 talking to 말한다면 use 썼을 것과 같은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라이팅을 합니다. 그럼 이 문장은 즉 그들은 쓸 때 라이팅 할 때 쓰는 언어와 스피킹을 할 때 쓰는 언어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만약 어떤 사람들은 라이팅을 할 때 무언가의 감정을 훅 받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우린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 마음을 갖고 두 번째 문장을 읽었더니 어떤 감정이냐면 그들은 라이팅을 할 때 스피킹 할 때 쓰는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쓰지. 그럼 이제 유추를 하는 거야. 내가 좀 이렇게 말할 때랑은 좀 다르게 좀 써야 되지 않나? 겁나 싫어. 이렇게 말하지만 라이팅 할 때 겁나 싫어 이러진 않잖아. 라이팅 할 때는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싫어합니다. 싫어한다 괜찮은가?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매우는 국어 시간을 배웠어? 언제 쓰는 거야? 긍정이랑. 그럼 어떻게 써요?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하지만 우리 너무 좋아 이런 말 쓰지만 그것처럼 좀 다른 걸 써야 돼. 이게 이제 문법적인 거기는 해요. 나 진짜 너무 싫어. 하지만 우리 싫어할 때 라이팅에 너무 이렇게 쓰진 않잖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친구한테 말하는 거는 그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쓴다는 거야. 이제 그럼 이해됐어? 그럼 이때 쓸 때 밀려드는 감정이 어떤 건지 우린 유추할 수 있죠. 자, however, 그런데 말입니다. If you 원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럼 또 내가 여기를 볼게. 주어가
원합니다. 목적어가 to read and understand. 그러면 읽고 이해하는 건 누가 읽고 이해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야. 그럼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목적 보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야. 사람들이 읽고 쓰기를 네가 원한다면. 그래서 만약 너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럼 여기서 you는 뭐 하는 사람이야? writing 하는 사람인 거지. 구어체랑은 다른 문어체를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적인 관념을 생각을 강하게 느끼는 너가 뭘 쓰려고 할 때 네가 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이거야. 근데 want지. want는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를 쓰면 반드시 뭘 쓴다? to 부정사. 근데 이 자리에 사역 동사가 온다. 얘네들이 능동이다. 그럼 뭘 써? 동사의 원형. 지각 동사가 왔다. 지각 동사가 온데 얘네들이 또 능동의 관계다. 그러면은 동사의 원형이나 동사에 뭐 붙여? ing. 지각 동사도 아니고 사역 동사도 아닌 나머지 이런 want류의 동사들이다. 그럼 반드시 뭘 써야 돼? to 부정사. 근데 to 부정사가 to read, to understand 이렇게 병렬이니까 한 번만 써도 괜찮다. 여기에 to understand 써도 괜찮다. 만약에 그런데 네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길 원한다면 그런데 얘네들은 또 다시 뭘 읽고 뭘 이해해?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뭐냐면 이거를 어디 있냐면 what you write. 만약 네가 쓴 것을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이거야. 선생님이 여기 지금 이 부분이 가정법이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이 부분은 또 관계대명사 what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독해 먼저 갈게요. what은 뭐뭐라는 것, 어떠한 것 이렇게 해석하죠. 만약에 근데 네가 쓴 것을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이거야. 그럼 if절이잖아. if절처럼 이런 부사구가 시작하면 끝날 때 친절하게 컴마를 찍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했지. 보니까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if절 끝났어. 새롭게 문장 시작하면 돼. 그렇다면 근데 주어가 없는 거야. 동사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뭘로 해석하면 돼 우리? 명령문. 우리 지난 시간에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뭐뭐 해라? 그러면 5월이 나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했었어요. 연결해서 계속 복습하고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원한다면 write 쓰세요. 그것을 자 여기서 가리키는 그것은 what you write. 네가 쓰는 글을 쓰세요. 어떻게? 이렇게 당연히 느낌상 뭐가 알겠어? 친구랑 말하듯이 in spoken language 구어체로 써보세요. 구어체로 써보세요. 쌤이 여기 녹화하고 있으니까 여기 화면에 잠깐 지워볼게요.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write it in spoken language가 핵심이지. 근데 아까 위에서 한번 힌트 줬어. talking to a friend. 이 부분. 여기서 언어를 친구한테 말하듯이 쓸 때 쓰는 언어. 그러니 즉 spoken language로 써보세요. 만약 이 자리를 빵꾸로 뚫었다 해서 빈칸 문제라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야겠죠? written language. written language는 문어체를 말해요. 문어체라는 것은 쓰여진 언어라는 것은 근데 봐봐 얘들아 이것도 원래는 write고 speak잖아. 근데 동사에 ing를 붙여주거나 pp를 쓰면 우리 분사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근데 언어는 지가 말을 하고 지가 쓰는 게 아니잖아. 누구에 의해서?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거고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spoken, written 이렇게 pp로 써야 맞지. 그지? 만약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speaking language, writing language가 아니라는 것. 맞죠? written language라는 것은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is, 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written language라는 건 뭐냐면요. 얘는요. more complex, 더 복잡해요.
비교급이잖아. 비교급이 나오면 반드시 어딘가에 than이 있다고 했거든. 근데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than을 꼭 써주진 않아. 지금도 여기 봐봐. 문장에 than 있어 없어? 없다? 근데 우리 충분히 유추 가능하지. 뭐보다 더 복잡하겠어 당연히? 얘보다. 얘보다 복잡한 거죠. 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추천한 거야. 덜 복잡해. 그럼 얘들아 덜 복잡하면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가 훨씬 어때? 수월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더 복잡해. 그러고 나서 여기 뭐가 나왔냐면 얘들아 위치를 박스로 묶어볼게. 관계대명사지.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지금 뭐 붙어 있냐면 콤마 붙어 있거든. 그럼 얘는 무슨 확률이 크냐면 계속적 용법이야. 그럼 계속적 용법은 쭉 이어져서 나가서 해석하라 그랬어. 수식해줘서 범위를 좁혀줄 필요가 없다. 만약에 지금 2학년 1반에 효빈이가 5명 있다고 해보자. 박효빈, 이효빈, 최효빈, 송효빈, 뭐 정효빈. 그래서 내가 시연이한테 시연아 가서 효빈이 좀 불러와. 그러면 선생님 어떤 효빈이요?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효빈이 후 블라블라 하는 효빈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이게 제한적 용법이야. 근데 2학년 1반에는 박효빈 딱 한 명밖에 없어. 효빈이가. 그러면 가서 시연이한테 효빈이 좀 불러와. 이렇게 말하면 시연이는 금방 알겠지. 효빈이 왜요? 효빈이 걔 뭐라 할까? 계속적법으로 뭘 할 수 있지? 에이씨 하지 마. 뭐 특히 어떤 제한에서 범위를 수식해줄 필요가 없이 그냥 부가 정보만 얹어줄 수 있는 내용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거야. 리튼 랭귀지는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make it more work to read. 읽기에 더 많은 업무를 만들어냅니다. 이거야. 되셨어요? 그럼 이거 투부정사는 동명사는 항상 얘는 이제 동사로서의 기능은 안 하지만 뿌리가 동사라서 누가 읽고 누가 투부정사를 하는지를 꼭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 뭐냐면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 그랬어. 근데 굳이 안 써줘도 되면 내용 안에서 충분히 유추 가능하면 써줄 필요가 없다. 그럼 누가 읽기에 이거 네가 대상으로 해서 내 글을 읽을 사람들 이 사람들 for people 내 글을 읽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더 많은 워크, 노력이 연습이, 훈련이, 노동이 필요한 거야. 어려운 글 읽으면 니네 과학책 읽으면 어때? 막 쭉쭉쭉쭉 읽혀? 아니잖아. 하지만 인터넷 웹소설 읽으면 막 웹툰은 어때? 1시간 주면 막 시리즈 한 편 다 끝낼 수 있지. 쭉쭉쭉쭉 읽어 나가잖아. 근데 과학책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떻게 더 많은 업무가 더 많은 노력이 더 많은 고생이 더 많은 수고가 만들어지잖아. 그런 만큼 복잡하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되는 복잡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리틀 랭귀지는 너무 복잡해요. 계속적법이니까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더 많은 수고로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요. 되셨어요? 이 is도 생뚱맞지만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이제 어법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여기에 가정법, 관계대명사 what, 그리고 위에는 참고로 가목적어예요. 가목적어.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It also, 그것은 또한 이 it은 어떤 단어를 받아? 그것 일은 어렵지 않아. 뭘 받아? 이거. written language. written language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는 또한 그러면 also가 붙었으니까 복잡합니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또한 또 다른 단점을 말할 거야. more formal. 얘는 또한 더 formal하고 distant합니다. 더 격식적이고 형식적이고 distant는 얘들아 거리가 먼 이런 느낌이거든. 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역을 하셔야 되죠. 되셨을까요? 물론 이게
복잡하고 형식적이고 좀 어렵게 친숙하지 않게 느껴지는 게 완전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면 그때는 단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로 쓰라는 거야? 친구한테 말하듯이 스포큰 랭귀지로 쓰라는 거야. 근데 여기 또 뭐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쭉쭉 이어져 나가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더 포멀하고 디스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make the readers 독자들을 만들어요. to lose attention 독자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거야. 되셨어요? 그럼 봐봐. 또 아까 내가 여기서 want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 읽고 이해하는 거 이 사람이니까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 이거 몇 형식 선생님이 계속 말했던 5형식. 5형식 동사가 want가 나왔으니까 목적 보어 자리에 뭘 쓴다? 투부정사. 그런데 여기도 봐봐. 여기를 봤더니 make 주어는 which 때문에 생략됐어. 동사, 목적어 이 사람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 자리가 목적격 뭐가 돼? 보어. 근데 여기 동사가 지금 뭐야? make. make는 사역동사야. 독자들이 집중력을 잃는 건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자리는 to lose가 아니라 동사의 원형이 뭘 써야 돼? lose 써야지. 그래서 틀린 거야 4번이. 되게 복잡한 어법 문제 같겠지만 사실은 다 배운 거예요. 이런 복잡한 문장 속에서 이걸 얼른 캐치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럼 4번 문장이랑 5번 문장은 형태가 어때요? 같아요. 시간이 쫓겨서 세부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면 리틀 랭귀지는 복잡합니다. 그럼 사실 여기 읽을 필요 없어요. 뭐 이거 그래서 뭐뭐 합니다. 뭐 잘 안 읽힙니다. 이런 거 나오겠지. 그것은 또한 더 포멀합니다. 아 그럼 또 같은 패턴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읽을 필요가 없겠지. 이렇게 시간을 줄이는 거야. You don't need. 여러분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어요? complex sentence가. 복잡한 문장이 필요 없대. 그럼 봐봐. 복잡한 문장. 어떤 문장이야? 문어체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할 때? To express idea.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복잡한 문장이 필요 없어요. 그럼 복잡한 문장은 written language 필요 없어요. 아까 이 사람 뭐 쓰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spoken language 쓰세요랑 같은 말인 거야. 그쵸? 이 문장 같은 말이죠. 야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그렇게 복잡한 문장 필요 없어. spoken language 써. 컴플렉스한 센텐스는 written language야. written language는 컴플렉스하고 포멀하고 디스턴트하기 때문에 힘들어. 그냥 spoken language, talking to friend, 친구한테 말하듯이 써. 그 정도면 네 아이디어 표현하는 것. 아이디어 지금 표현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writing으로 표현할 거지. 네 아이디어 writing으로 표현할 때 spoken language 형식으로 해도 충분해. enough라고 말하는 거야.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그게 필요한지를 또 보충 사용한 거야. 심지어 이렇게 게다가 더욱이 심지어 웬절이잖아. 그럼 또 여기서부터 뭔가 덩어리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 심지어 when 블라블라블라블라 할 때야. 봤더니 여기 아이디어가 일단 있으니까 이렇게 컴마로 묻찍어 봐도 되겠다. 그런데 또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뒤에 웬절이 또 보이는 거야. 이럴 때. 그럼 제가 형광펜 노란색으로 묻찍어 볼게요. when 블라블라블라 컴마 when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그러면 남는 문장은 어디냐면 여기. 하늘색이 주절. 가로로 묶은 웬절은 접속사절이 붙은 것.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예요. 그럼 근데 밑줄 노란색 할 때 그들은 하늘색에 노란색 할 때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주절을 먼저 보려고 봤더니 주절이 they로 시작하는 거야. 왜? 앞문장에 주어가 겹쳐 있으니까. 그럼 난 앞문장의 주어를 봤더니 when specialist가 뭐냐면 전문가야. 어떤 영역의 전문가. 스페셜하게 된 사람이니까. 심지어 전문가들
어떤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 In some complicated field. 어떤 복잡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 너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심지어 complicated,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분야, 화학, 물리 이런 데서 있는 이러한 스페셜리스트들도 주어 express 표현해. 그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해. 그럼 뒤에를 안 읽어도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어? 이들도 스포큰 랭귀지로 표현하겠지. 이렇게 어려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리튼 랭귀지 아니라 스포큰 랭귀지, 친구한테 말하듯이 아이디어를 표현해.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복잡한 문장 필요 없다 그랬지. 그럼 이 사람들도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복잡하게 표현하지 않아. 복잡한 건 어떤 게? 리틀 랭귀지. 리틀 랭귀지로 표현하지 않아. 즉 스포큰 랭귀지로 해 라는 내용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지. 그들도 그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they don't use sentences. 문장 안 써. 어떤 문장? 컴플렉스한 문장 안 쓴다고 나오겠지. any more complex. 이건 나중에 또 어법 설명할게요. 일단 버리세요. 복잡한 문장 안 써. 이렇게. 근데 more complex니까 더 복잡한 문장 안 써. 뭐보다? than. they do. 그들이 할 때보다. 언제 해? 이때 쓰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장 안 써. 이거야. 그럼 비교 대상 언제? 그들이 talking about. 떠들어 제낄 때. 뭐에 대해서? What to have for lunch. 점심으로 뭐 먹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do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표현으로, 더 복잡한 센텐스로 아이디어를 표현하진 않아. 문장 조금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봐봐요. 제가 다시 지워볼게요. 스페셜리스트들이 express their idea. 그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그럼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어떤 학문적 아이디어지, 여기서는 학문적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그 스페셜리스트들은 don't use sentences more complex. 복잡한 문장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복잡하지 않은 건데 여기가 more complex니까 비교급이 나온 거야. 이때보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두는 제가 또 이따가 문법이랑 같이 설명할게요. 여기서 아까 우리 여기에서 대명사 원을 했거든요. 선생님 대명사 하면서 지난 시간에 so am I, so do I, neither do I 이런 거 했었죠. 대동사라는 게 있다 그랬어. 여기 두가 그거야. 뭐? 이거. express their ideas. 이때 점심 메뉴를 고를 때 그들이 express their idea. 점심 메뉴 고를 때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니야. 나 피자 먹을래, 파스타 먹을래, 나 해장국 먹을래. 이렇게 그들의 아이디어를 점심 메뉴 고를 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아이디어를 익스프레스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수준의 언어를 쓰지 않아. 이거야. 그러면 자신의 학문적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나 점심 메뉴 고를 때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의 문장의 수준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심지어 even 이들도 그러는데 네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니? 그냥 편안한 구어체 말투를 써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갈 때까 마지막 문장 조금만 힘을 내요. If you simply manage to write. 자, manage to write는 여기 보세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떻게든 해내다예요. 얘와 비교되는 건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be willing to 부정사는 기꺼이 하다야. 뭐뭐 하다. manage to는 가까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를 끝내는 것. 약간의 나의 힘듦이 들어가는 거지. be willing to는 제가 기꺼이 할게요. 이런 느낌이야. 자발성이 좀 들어가는 것. 얘도 하긴 하는데 좀 순조롭게 금방 뚝딱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든 해내는 것. 이런 느낌이 manage to는 가까스로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if you simply manage to write in spoken language, 네가 어떻게 해서든 spoken language로 write 해내는 걸 해낸다면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spoken language로 writing을 어떻게든 심플리하게 해낸다면 you have a good start. 아주 좋은 시작을 한 거야. as a writer. 작가로서, 글쓴이로서 일단 시작은 좋았어. 이거야. 힘들게 쓰려고 하지 마. 심지어 스페셜리스트들도 과학자들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표현할 때 점심 메뉴 고를 때와 같은 수준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렇게만 하면 일단 쓰기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쓰기 실력이 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겠지야. 그럼 글쓴이의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15초 줄 테니까 답 체크해 보세요. 몇 번으로 가야 돼요? 1번이요. 미쳐가지고 2번으로 이건 매력도가 높은 오답인 거예요. 간결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것 좀 써볼까요? 명확하게라면 뭐 clear하게, clearly하게, 혹은 brief,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쓰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되셨을까요?